최대 공약수 부분을 보도록 하죠. 먼저 약수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잠깐 봐야 되는데 약수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합시다. 약수는 나누어 떨어뜨리는 수를 약수라 그랬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약수와 인수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 이번엔 약수를 한번 우리가 구해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서 6의 약수라면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요? 6은 1 곱하기 6. 그렇다면 이 1하고 6이 바로 약수인 거죠. 그치? 또 뭐 있죠? 6은 2 곱하기 3. 그래서 이것도 약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6의 약수를 적으세요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적었었어? 1하고 6이요, 2하고 3이요, 이렇게 적었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적었었던 것이 이렇게 곱해서 나오는 숫자들이 바로 약수예요. 그렇다면 이번엔 8도 한번 볼까요? 8? 8은 뭐가 있을까요? 2 곱하기 4요. 뭐 1 곱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1 곱하기 8. 또 2 곱하기 4. 그렇죠? 그래서 1과 8과 2와 4도 모두 약수죠. 그래서 8의 약수를 적으세요 라고 하면, 선생님 잠깐만요. 1 곱하기 8이 있고요. 그 다음에 2 곱하기 4가 있고요. 더 이상 없네. 네, 여기서 끝났었어요. 기억나십니까? 네. 그렇다면 이렇게 6의 약수와 8의 약수를 쭉 나열하고 나니까 이거 보시게 1 똑같죠? 2 똑같죠? 네. 그럼 우린 이런 애들을 뭐라 부를 거냐면 공통인 약수다 해서 공약수라고 부를 거예요. 이해될까요? 괜찮아? 네. 좋습니다. 이번엔 24의 약수를 한번 적어볼까요? 24의 약수? 1 곱하기 1 곱하기 1 한번 쭉 불러볼까요? 혹시 우리의 실력을 1, 2, 3, 4, 6, 8, 12, 24 좋습니다. 36의 약수를 한번 볼까요? 1, 2, 3, 4, 6, 9, 12, 18, 36. 하고 나니까 머리가 잠깐만. 근데 우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지금 이것은 우리가 5학년 때 배웠던 거잖아. 그치?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24와 36의 공통된 공약수를 찾으려고 그래. 공약수 찾아봐. 1, 2, 3, 4, 6, 12. 없네. 그치? 네. 힘들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공약수를 찾는 데 있어서 지금처럼 어떠한 두 수의 공약수를 찾으려고 했는데 쭉 다 배열하고 쭉 다 배열한 다음에 거기에서 공통된 거 찾기에는 6과 8은 그나마 좀 할만한데 24와 36부터 조금 힘들죠. 그래서 조금 더 편한 방법이 없을까 해서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본 거야. 봐봐. 여기 공약수가 1하고 2가 있어. 그런가 봐. 근데 밑에 거 봤더니 1, 2, 3, 4, 6, 10이야. 공약수가 1, 2, 3, 4, 6, 10이야?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냐면, 야, 12. 너는 제일 큰 공약수니까 내가 너를 최대 공약수라고 부를 건데, 야, 최대 공약수. 너의 약수가 바로 이 나머지 애들의 공약수에 해당되겠네? 라는 생각이 든 거야. 이해돼? 여기도 봐봐. 1, 2. 2야! 네가 바로 최대 공약수인데 네가 갖고 있는 공약수들은 다 너의 약수들이네? 이렇게 된 거죠. 따라서 우리는 경험치적으로 확인을 해봤을 때 야야야야, 그럼 다음부터는 공약수를 구할 때 이렇게 하나씩 다 배열하지 말고 최대 공약수만 빨리 구해서 걔 약수를 구해보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든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야? 공약수를 빨리빨리 찾아야 되는데 지금 배열하는데도 우리 막 숨찼지. 여기 배열하는데 우리 막 숨찼었잖아. 그러고 나서 공통된 거 찾기도 힘들었었지. 그렇다면 공약수를 좀 더 빨리 찾기 위해서는 뭘 찾아야 된다? 최대 공약수만 빨리 찾으면 되겠다. 가장 큰 놈만 먼저 잡아서 그 큰 놈의 쫄따구들만 골라내면 그것이 바로 공약수가 되는 거지. 네. 이해할 수 있겠어? 네. 좋았어.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뭐다? 최대 공약수를 빨리 구하자. 알겠지? 최대 공약수를 빨리 구하자. 최대 공약수를 빨리 구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이러한 방법들 얘기를 해줄 거예요. 한번 보시죠.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이야. 첫 번째, 소인수분해를 이용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24, 30, 60 이번엔 세 개의 숫자에 대한 공약수, 최대 공약수를 구해볼 건데 지금처럼 이렇게 소인수분해를 해. 알겠지? 그 다음은 소인수분해는 꼭 할 수 있어야 돼. 소인수분해를 한 이후에 그 다음 공통적으로 있는 소인수만 내려와. 5! 너는 탈락이야. 왜? 24에 없죠. 그래서 얘는 탈락이야. 그래서 2, 3을 그대로 내리고 그 중에서 차수가 얘는 3이고 1이고 2지. 이 중에서 제일 작은 공통적으로 있는 것만 내려올 거야. 얘는 1하고 1하고 1이지. 그래서 공통적인 것만 내려올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것이 바로 최대 공약수다. 이해할 수 있겠어? 다시 연습 좀 해볼까? 얘들에 대한 최대 공약수 찾아볼 거야. 3 곱하기 5의 제곱이 있고 3의 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이 있어. 공통적인 것만 내려올 거야. 3, 5 내려왔고. 알겠지? 3, 5 내려왔고. 지수는 둘 중에 큰 거 작은 거. 작은 거. 공통적인 것만 나와야 되는 거니까. 최대 공약수잖아. 공통된 숫자만 내려와야 돼. 따라서 하나 있고 두 개 있으니까 하나만 내려올 거고. 두 개 있고 세 개 있으니까 몇 개 내려와야 돼? 두 개. 그래서 3 곱하기 5의 제곱. 다시 말하면 얼마죠? 75인가요? 이 75가 바로 최대 공약수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잠깐만. 우리 최대 공약수 왜 구하고 있지? 공약수. 그렇죠. 공약수 구하려고. 아시겠죠? 공약수를 좀 더 빠르게 구하려면 최대 공약수를 빨리 찾아서 그놈의 약수를 구하면 우리는 최대 공약수를 이용해서 공약수를 구할 수 있는 거야. 다시 한번 해봅시다. 어씨, 욕한 거 아니에요? 2의 제곱 곱하기 3이랑 2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랑 2 곱하기 3 곱하기 5예요. 한번 해봅시다. 공통적인 것만 내려올 거야. 뭐가 내려와야 돼? 2하고 3. 5는 왜 못 내려와? 첫 번째 숫자 여기 없어. 그치? 여기 없어. 그래서 5는 못 내려와. 그 다음에 지수는 여기 있는 게 지수야. 여기 있는 지수는 큰 거 작은 거? 작은 거. 공통적인 것만 내려와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도 하나 둘 하나가 있어. 뭐가 내려와야 돼? 1이 내려와야 돼. 그래서 2 곱하기 3 6이 바로 공약수야. 최대 공약수야. 최대 공약수. 다시 최대 공약수 왜 구한다고? 공약수 구하려고.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최대 공약수를 찾았으니까 공약수 한번 배워볼까요? 난 니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니들이 뭔지 계산 안 해도 알겠지만 난 너희들의 공약수는 알고 있다. 뭐야? 1, 2, 3, 6이라는 거지. 이해할 수 있겠어? 정말 무서운 거 아니야? 얘네들은 너희 누구냐? 우리는 모르는 애들인데 얘네들의 공통된 약수는 맞출 수 있는 거야. 다시 너희들이 뭐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난 너희의 최대 공약수를 알 테니까 공약수를 구할 수 있다. 3 곱하기 5의 제곱이야. 3 곱하기 5의 제곱 공약수는 우리 그때 아마 진훈이도 다시 그 영상 들어보면 그때 이렇게 얘기했었어. 3 곱하기 5의 제곱을 가지고서 약수 구할 때 3 하나 있으니까 1, 3, 5 두 개 있으니까 1, 5, 5의 제곱으로 나누어서 여기에 적어줬었어. 1 곱하기 5 얘랑 얘를 곱하고 1 곱하기 5 1 곱하기 5의 제곱 25 3 곱하기 1 3 3 곱하기 5 15 3 곱하기 5의 제곱 75 그래서 1 5 15 3 15 75 이렇게 구했었어요. 기억나세요? 25. 네? 25 미안합니다. 25 이해할 수 있겠어? 우리 이런 식으로 찾았어. 지금 꼭 들어봐야 돼. 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최대 공약수를 구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네. 두 번째 방법은 나눗셈을 활용하는 방법이야. 알겠지? 어떻게 할 거냐면 먼저 우리가 구하려는 애들 먼저 이렇게 적어줘. 24, 30, 60. 그 다음 공통적으로 나눌 수 있는 꼭 소인수일 필요는 없어. 어떤 숫자든 상관없어. 뭐든지 나눠. 그래서
24 뭐 이렇게 나눴고 또 나눠지는데요? 그래서 또 3으로 나눴어. 알겠지? 그래서 더 이상 공통적으로 나눌 수가 없는 수가 되면 끝이야. 이것만 곱해주면 바로 최대 공약수야. 이해할 수 있겠어? 네. 나중에 공약수가 1뿐인 숫자들을 따로 이렇게 부를 거예요. 이건 좀 이따가 배울게요. 여기 써 있어요. 네? 써 있어요? 아니, 왼쪽이에요. 아, 네. 그 다음에 다시 그럼 연습해 봅시다. 30이 40인데 여기 두 가지 방법이라는 얘기는 당연히 소인수분해를 이용한 방법과 나눗셈을 이용한 방법인데 지금 여기서 나눗셈 이용하는 방법만 한번 연습해 볼게요. 32하고 40이에요. 공통적으로 나눌 수 있는 숫자 뭐가 있을까요? 8? 8. 그 다음은 8, 4, 32, 8, 5, 40. 더 이상 공통적으로 나눌 수 있는 숫자가 1 제외하고는 없죠. 그치? 그렇다면 끝이야. 이 8이 바로 뭐가 되는 거다? 최대 공약수가 되는 것이다. 혹시 그레이트 알아요? 그레이트. 훌륭한 그레이트가 무슨 뜻이에요? 훌륭한 뭐 훌륭한, 뭐 큰, 뭐 이런 뜻이잖아요. 여기에 이스트 붙으면 뭔지 알아요? 가장 큰. 그쵸? 그래서 보통 최대 공약수를 할 때 greatest의 G를 떼서 얘를 G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무의식적으로 G라고 적으면 저 사람이 요즘 네 이제 봅시다. 그래서 최대 공약수를 G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최대 공약수인 8을 찾았다. 잠깐만. 우리 최대 공약수 왜 구한다고요? 공약수 구하려고요. 따라서 32와 40의 공약수를 구하세요라고 하면 그 누가 시키지 않아도 뭘 구해야 된다?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 된다. 알겠지? 지금 이걸 다 배우고 나잖아요. 오늘 수업이 끝난 다음에 제가 다음 시간에 또는 그 누군가가 다시 물어볼 때도 있어요. 야 32와 40의 공약수 구해봐 라고 하면 또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알겠지? 이렇게 해서 공통된 것도 찾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뭐부터 찾아야 된다? 최대 공약수부터 찾아야 된다. 근데 그거 예전에 이쪽 수학선생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러셨어요. 맞아요. 그럼 최대 공약수 찾아서 계산해 주시면 돼요. 잘하셨습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20과 24와 36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4, 5, 20, 4, 6, 24, 4, 9, 36. 또 공통적으로 나눌 수 있는 숫자가 없어요. 그럼 끝입니다. 얘가 바로 최대 공약수인 거고 20, 24, 36의 공약수는 뭐가 되는 거예요? 공약수는 1, 2, 4가 됩니다. 할 수 있을까요? 네. 좀 잘 부탁드리고 잠깐 앞으로 잠깐 넘어와서 우리가 중요한 표현 하나 더 배울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대 공약수가 1밖에 없어. 다시 말하면 1을 제외하고서는 나눠 떨어뜨릴 수 있는 수가 없을 때 우린 얘네들의 관계를 서로소라고 불러요. 서로소는 두 자연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엄마 나 오늘 서로소 됐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소는 서로 관계를 나타내는 거라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누구와 너와 나는 서로소라는 말은 되지만 나는 서로소야 이런 건 말이 안 된다고요. 이해 될까요? 제가 이런 얘기 왜 하는 거냐면 이거랑 이거를 많이 헷갈려요. 소수는 뭐예요? 소수는 약수가 두 개. 약수가 두 개인 자연수를 소수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리고 서로소는 공약수가 1뿐인 두 수의 관계를 서로소 관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공약수가 1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최대 공약수는 1이었겠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자, 기억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표현들 잠깐 볼게요.
1은 당연히 모든 자연수와 서로소 관계일 수밖에 없죠. 그쵸? 예를 들어서 1하고 8이야. 야, 너 공약수 뭐냐? 야, 너 약수 뭐 있어? 저 1이요. 너는 1, 2, 4, 8이니까 당연히 최대 공약수가 1일 수밖에 없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1은 모든 자연수와 다 서로소입니다. 그 다음에 소수? 소수는 다 서로소야? 그렇죠. 만약에 뭐 3하고 11이 있어요. 야, 너 약수 뭐 있어? 나 1하고 3. 1하고 3밖에 없는 거 너도 잘 알잖아. 뭐 소수가 뭐 다 그렇지. 너는 1하고 11. 따라서 공약수는 못 밖에 없다. 1밖에 없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잘 쫓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필수 문제 2번 잠깐 볼까요? 연습 한번 해봅시다. 4와 7은 서로소일까요? 아닐까요? 4와 7. 4와 7은 서로소가 맞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9와 21은 서로소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공통적으로 나눌 수 있는 숫자가 또 뭐 있어? 3이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16과 24는 아니에요. 뭐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 4도 있고 2도 있겠죠. 그러니까 최소한 짝수끼리는 될 수가 없다. 그쵸? 네. 짝수끼리는 서로소가 될 수 없다. 28과 45는 서로소일까 아닐까가 혹시라도 좀 헷갈린다면 잠깐 보세요. 28은 소인수분해 하시면 4, 7에 28, 2 곱하기 2니까 2의 제곱 곱하기 7. 다시 말하면 28은 2하고 7로만 이루어져 있는 숫자고요. 45는 9, 5, 45고 9는 3, 3으로 쪼개지니까 45는 3의 제곱 곱하기 5, 3과 5로만 이루어져 있는 애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소의 또 다른 특징을 보자면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공통인 소인수가 없습니다. 이해될까요? 공통인 소인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 서로 공통점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이해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서로 소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는 또 다른 방법 중 하나는 소인수 분해를 했을 때 공통인 소인수가 없으면 서로소다. 이런 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나갈 건데요. 그 전에 여기까지 필수 문제 있죠. 여기는 필수 문제만 지금 빨리 한번 연습해 볼게요. 봅시다. 많은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내용이에요. 실생활 문제에 최대 공약수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해봅니다. 먼저 지금 여기 있는 거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내용은 이런 얘기입니다. 가능한 큰, 가능한 큰, 가능한 많은, 가능한 큰. 큰? 가장 큰? 최대? 잠깐만, 최대로 시작하는 말이 뭐였지? 이 문제는 최대 공약수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번에 배재중 1학년이 처음으로 시험을 봤거든요. 정말 오랜만에 시험을 봤어요. 배재중 1학년 시험 본 거 알아요? 원래 1학년은 시험을 안 봤었는데 배재중이 이제 시험을 봤는데요. 그 문제에서 지금 이거와 유사한 문제가 나왔는데 여기에 길들여졌던 애들은 많이 다 틀렸어요. 가장 큰 이런 표현이 있어야지 최대 공약수 문제구나 라고 인식했던 친구들은 많이 틀렸던 문제 유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우리가 한번 좀 볼게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는 시험 아예 안 보도록 합시다. 필수 문제 5번서부터 좀 보는데요. 한번 보셔야 돼요. 잠깐 보세요. 연필 18자루와 지우개 24개를 가능한 한 많은 학생. 지금 사실 이런 표현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눠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가능한 한 많은이니까 최대 공약수. 이런 선입견을 갖게 되면 절대 실력이 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냥 18개랑 24개를 나눠주려고 해요. 근데 몇 명 학생들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까? 뭐 이런 거니까요. 그렇다면 한번 볼까요? 봐봐. 예를 들어서 제가 3명에게 6자루씩 나눠줄 수 있죠. 네. 제가 이걸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3 곱하기 6을 했더니 18이 나왔기 때문이죠. 이해되세요? 3명한테 나눠주려면 6자루씩 나눠주면 되겠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이유는 지금처럼 학생 수와 그 다음에 1인당 받는 개수, 학생 수와 개수를 곱했을 때 전체 개수가 나오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잠깐 보세요. 18이라는 것은 학생 수,
곱하기 1인당 받는 개수가 나올 텐데 서로 곱했을 때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18. 이해되세요? 18. 맞아요? 우리는 아까 잠깐 봤었는데 우리가 앞에 전 페이지에서 봤었어요. 6은 2 곱하기 3일 때 2하고 3을 뭐라 부른다고요? 6의 약수. 그렇다면 학생 수와 개수는 18의 약수. 맞아요? 너도 18의 약수. 너도 18의 약수. 지우개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우개도 24개가 나오려면 학생수 곱하기 1인당 받는 개수가 곱해지면 24개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학생수는 24의 약수, 개수는 18의 약수. 잠깐 볼까요? 어느 한 반에 지금 연필 18자루랑 지우개 24개를 나눠주고 있어요. 알겠지? 그러면 받은 연필의 개수와 받은 지우개의 개수는 다를 수 있어. 하지만 연필을 나눠줄 때와 지우개를 나눠줄 때 반 학생 수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연필을 나눠줄 때는 우리 반 학생은 20명이었어. 지우개를 나눠줄 때는 우리 반 학생은 30명이야.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학생 수는 같은 크기예요. 그렇다면 2반 학생 수는 18의 약수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24의 약수이어야 되는 거죠. 이 같은 학생 수의 크기는 18의 약수이면서 24의 약수여야 되는 거죠. 이해될까요? 우리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공약수. 학생수는 18과 24의 공약수구나. 이해할 수 있겠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이 과정, 이 의식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18개는 학생수 곱하기 1인당 받는 연필의 개수. 지우개인 24개는 학생수 곱하기 1인당 받는 지우개 개수인데 서로 다 18의 약수이며 각각 24의 약수인데 학생수는 일정하기 때문에 이 학생수는 18의 약수이며 24의 약수이다. 따라서 학생수는 18과 24의 공약수다. 이해될까요? 선생님, 24의 약수는 네? 그 24는 할 때 네. 개수가 18의 약수. 제가요? 네. 24의 약수예요. 네. 괜찮아요? 제가 잘못 적은 것도 다 알 정도로 다 이해되셨죠? 네. 봅시다.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요? 몇 명의 학생에게 줘야 됩니까? 근데 그 학생 수는 18과 24의 공약수라고요. 우리는 공약수를 구하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최대 공약수 구해야 된다고요. 최대 공약수가 필요하구나. 왜 필요하다고요? 최대 공약수는? 공약수를 구하려고요. 따라서 18과 24의 공약수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뭐 있을까요? 6, 3, 18, 6, 4, 24. 3과 선은 서로 소관계니까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죠. 이 6에 해당되는 값이 바로 뭐다? 최대 공약수다. 이해될까요? 따라서 나누어 줄 수 있는 학생수는 지금 본 것처럼 18과 24의 공약수여야 되기 때문에 한 명에게 다 줄 수도 있죠. 그렇죠. 18개, 24개 그냥 싹 다 몰아줄 수 있잖아. 한 사람한테. 그렇죠? 또는 두 사람한테 나눠줄 수도 있죠. 어떻게? 9개, 9개, 12개, 12개. 그리고 3명에게 나눠줄 수도 있죠. 네. 어떻게?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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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 8개, 8개. 그쵸? 또는 6명한테 나눠줄 수도 있죠. 어떻게?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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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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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어? 가능한 한 많은 학생들에게 주려면 정답은 6명이 될 거라는 거죠. 이해될까요? 그럼 그 6명한테 몇 개씩? 연필은 3자루씩. 지우개는 4개씩 나누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제가 지금 이 설명한 이 과정을 지금 여기에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연필 18자루를 나눠주려면 바로 18의 약수이기 때문에 1, 2, 3, 6, 9, 18이어야 된다.
지우개 24개를 나눠줄 수 있는 학생 수는 1, 2, 3, 4, 6, 8, 12, 24. 이 중에서 공통된 사람들이어야 되기 때문에 1, 2, 3, 6이 됐을 것이고 가장 큰 수는 6명이다. 이걸 이렇게 이해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괜찮을까요? 좋습니다. 나머지 문제들도 한번 직접 해주시고, 왜냐면 문장제 문제는 저랑 하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다만 이 문제를 풀 때 많은 학생, 되도록 많은 학생, 최대 공약수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방금 우리가 아까 전에 여기 계산했듯이 잠깐만 18이라는 숫자는 학생 수 곱하기 개수니까 얘네들은 약수구나. 18의 약수. 이런 것을 상상해낼 수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런 의식의 흐름이 바탕이 돼야 돼요. 얘도 마찬가지. 쭉 읽어보다 못 말하는 거야. 최대 공약수인가 봐. 18, 36, 24. 문제도 안 읽어보고. 이렇게 해서 최대 공약수 구해서 문제 푸는 거야. 절대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않아요. 우리가 지금 수학 문제 풀 때 너무 재밌고 너무 고생스럽지 않은 사람 없죠? 다 고생하는 거예요. 한번 고생할 때 조금 더 생각을 깊이 한다면 그 고생이 보람으로 올 것이고, 그렇지 않고 지금 본 것처럼 최대라는 것만 보고 18, 36, 24 이거 너무 쉬운데? 뭐가 있을까요? 6, 3, 18, 6, 6, 6, 4, 14 오케이, 더 이상 안 떨어지자. 답은 6 해서 동그라미 맞아? 우리한테 전혀 의미가 안 돼요. 우리가 왜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 되는지, 여기서 어떤 게 바로 약수의 개념이 여기서 왜 들어가는지 그걸 생각해낼 수 있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서 갈려지는 거야. 다 똑같이 12년 동안 초등학교 6학년,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똑같이 12년 동안 수학을 공부하면서 욕도 해가면서 포기도 해가면서 이거 수학을 왜 배워야 돼? 더하기 빼기만 할 줄 알면 되지. 슈퍼에서 계산만 할 줄 알면 되지. 다 불평불만하면서 수학을 배우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수학을 잘하고 누군가는 수학을 못해요. 그 차이는 여기서 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왜 최대 공약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왜 여기에 약수 개념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그걸 생각해내셔야 돼요. 여기에 도대체 뭐 곱하기가 들어가 있길래, 뭐가 들어가 있길래 왜 약수의 개념이 들어가는지 그걸 생각해내셔야 돼요. 아시겠죠? 정말 부탁드립니다. 넘어갑시다. 여기도 보죠. 도형을 이용한 겁니다. 가로의 길이가 120cm, 세로의 길이가 88cm인 직사각형 모양의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 게시판에 가능한 한 큰 정사각형, 여기서도 가능한 큰이래. 최대 공약수야. 120과 88짜리 최대 공약수 빨리 구해봐야지. 이렇게 푸는 친구도 있다니까요. 절대 안 돼. 알겠지? 120과 88cm인 직사각형 모양의 게시판이 있는데요. 가능한 한 큰 정사각형 모양의 카드를 겹치지 않게 이렇게 붙일 건가 봐요. 이때 필요한 카드 수를 구하려고 합니다. 잠깐 보도록 합시다. 지금 여기에 이 정사각형은 한 변의 길이가 항상 일정하죠. 그 길이를 제가 별이라고 할게요. 별. 알겠지?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 채우다 보면 여기에 몇 개인가 들어가 있겠죠. 세모 개만큼 있었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렇다면 이 별이라는 길이가 세모 개가 있을 테니까 별 곱하기 세모는 120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기 한 변의 길이가 별 센티미터야. 알겠지? 그렇다면 별이 세모 개가 있었다면 120cm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면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세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10cm였다고 써봅시다. 그럼 몇 개 있어야 돼? 12개가 있어야지 120을 채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 같은 원리로 여기에 별 센티미터가 있어요. 똑같은 길이였겠죠? 여기에 네모개가 있었다고 쳐봅시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우리는 뭘 할 수 있을까요? 별 곱하기 네모가 88이었다는 걸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별 센티미터가. 마찬가지 여기를
제가 8cm라고 한다면, 아까랑 똑같이 해볼까요? 여기도 8cm라고 한다면 11개가 필요했을 거 아니야. 8 곱하기 11은 88이 나와야 되니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별 곱하기 세모 120? 야, 별, 세모, 너 120의 약수냐? 야, 별, 네모, 88의 약수냐? 근데 이 별과 별은 정사각형의 가로와 세로니까 같은 길이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이 별, 빨간색 별과 파란색 별 모두 같은 길일 텐데 얘는 120의 약수이면서 88의 약수란 얘기죠. 그것을 우리 뭐라 불러? 120과 88의 공약수라 부른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 별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공약수? 아씨, 욕한 거 아니에요? 1, 120, 2, 60 이렇게 구하면 안 되지. 그치? 공약수 어떻게 구하라고요? 최대 공약수를 구하셔야 된다고요. 그쵸? 왜냐면 최대 공약수의 약수니까. 알겠지? 의식의 흐름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별값은 같은 길이니까, 공통된 길이니까 110과 88의 공약수야. 그럼 공약수를 구하려면 최대 공약수가 필요하겠네? 최대 공약수 구해봐야 되겠다. 120, 88. 뭐 있을까요? 2. 4 있다, 4. 4로 해볼까요? 4. 30. 22. 또 뭘로 해볼까요? 2. 15. 11. 더 이상 안 되는 서로 손해요. 얼마? 8. 그치? 그렇다면 얘는 한 변의 길이가 8cm짜리일 수도 있고, 그리고 한 변의 길이가 8cm일 수도 있고, 또 4cm일 수도 있고, 또 2cm일 수도 있고, 또 1cm일 수도 있는 거야. 이해되니? 그런데 가능한 한 큰 정사각형이래. 또는 가능한 한 큰 정사각형이었으면 당연히 정사각형의 개수도 가능한 적게, 최대한 적게 한다면 길이가 커야 되는 거죠. 이해될까요? 같은 말이야. 정사각형의 개수를 적게 만든다는 얘기는 정사각형의 모양을 크게 만들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가능한 8cm, 4cm, 2cm, 1cm 중에서 누구? 8cm로 만들면 가장 큰 놈이 되겠죠. 따라서 이 한 변의 길이가 8cm면 되겠네요. 이해될까요? 그렇다면 얘가 8이 된 거야. 이게 8이 된 거야. 그럼 몇 개 필요해? 120에는 15개. 여기가 8cm가 된 거야. 세로에는 몇 개 필요해? 11개. 이해될까요? 따라서 이 모양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서 15개가 있었고, 세로에는 이런 식으로 해서 11개가 있었던 거야. 전체 개수는 15 곱하기 11. 165. 그렇죠. 우리 사각형 개수 계산할 수 있죠. 여기서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이거 다 센 사람 없죠. 하나, 둘, 셋, 4개 있고, 하나, 둘, 3개 있으니까 3 곱하기 4를 해서 12라고 계산했었잖아. 맞죠? 그것처럼 마찬가지 15 곱하기 11로 하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왜 약수의 개념이 들어가지? 여기서 왜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 되지? 이걸 떠올리셔야 돼요. 알겠죠? 영원히. 따라서 게시판에 붙일 수 있는 가능한 큰 정사각형 모양 카드의 한 변의 길이는 120과 88의 최대 공약수인 8cm다. 따라서 8일로 나누시면 15장이 필요하고 8로 나누시면 11장이 필요하니까 전체는 15 곱하기 11이다. 괜찮을까요? 네, 그 계산해 주셔야죠, 이제. 알겠죠? 네, 조금 더 넘어가 보도록 하죠. 힘들어요? 좀 쉬었다 할까요? 괜찮아요. 빨리 끝나면. 좋습니다. 빨리 끝내볼게요.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오늘 과제는 아마 여기 정도까지로 나갈 것 같은데 우선 잠깐 보죠. 어떠한 자연수로 85를 나누면 1이 남아요. 어떠한 자연수로 85를 나누면 1이 남고 63을 나누면 3이 남는데 이렇게 되는 숫자 중에서 가장 큰 수를 계산하려고 해요. 알겠지?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야. 뭐야? 이렇게 내가 어떠한 반 학생에게 나눠주려고 이제 내가 선생님이 됐다고 생각해봐요. 각자 선생님이야.
반학생들에게 나눠주려고 사탕을 85개를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고 났더니 하나가 모자라. 아니 하나가 남았어. 아 이걸 또 어디다 챙겨가. 자기가 먹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러지 않을 거라면 처음서부터 하나를 빼고 몇 개를 가져가면 남는 거 없이 깔끔하게 끝낼 수 있을까? 84. 84개. 다음서부터는 84개를 가져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겠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딱 나눠 떨어질 테니까. 이번에 마찬가지. 63개를 가져왔는데 3개가 남어. 60. 그렇다면 다음서부터는 몇 개를 가져오면 돼? 60개를 가져오면 돼. 아 그럼 더 그렇다면 84개는 학생수 곱하기 나누는 수로 계산해 본다면 똑같이 84가 나올 거고, 아까 이 60개도 마찬가지겠죠? 학생수 곱하기 각자 받는 개수를 곱한다면 60개가 딱 나올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어떠한 자연수로 84를 나눠 떨어뜨릴 수 있다는 뜻이고, 어떠한 자연수로 60을 나눠 떨어뜨릴 수 있다는 뜻이니까, 나누어 떨어뜨리는 수, 낫떨수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 나누어 떨어뜨리는 수를 약수라고 부르죠. 다시 말하면 이 어떤 자연수는 84의 낫떨수일 수도 있고 60의 낫떨수일 수도 있으니까 84와 60의 뭐가 되는 거다? 공약수가 되는 거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괜찮아? 어떤 자연수를 넣으면 그렇죠. 어떤 자연수로 84를 나눌 거니까. 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공약수를 구해 볼 겁니다. 알겠지? 한번 우선 여기까지 한번 빈칸 채워 봅시다. 어떠한 자연수로 85를 나누면 1이 남는다? 아유, 다음부터 1 가져가지 마. 그럼 84를 나누면 나눠 떨어지겠죠. 그죠? 63을 나누면 3이 남는다? 63 빼기 3. 얼마? 60. 따라서 84와 60의 바로 공약수가 됐을 텐데 잘 보셔야 돼요. 구해 봅시다. 오늘 마지막 문제니까 직접 보셔야 돼요. 4로 나눠볼까요? 21. 60은요? 12. 아유, 또 있네. 15. 또 있네. 3. 15. 더 이상 안 되겠다. 얼마? 12. 따라서 84, 60의 공약수는 12의 약수. 12의 약수인 거죠. 이해되세요? 따라서 가장 큰 수는 84와 60의 공약수인, 최대 공약수인 12인데, 제가 문제를 하나만 더 내볼게요. 그렇다면 이 어떠한 자연수를 다 나열하세요 라고 한다면 1, 3, 미안해요. 1, 2, 3, 4, 6, 12.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가능한 이 어떠한 자연수는 모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정답은 6개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틀렸대요. 왜 틀렸을까요? 큰 수를 구하라고 했어. 아니요. 그래서 이건 제가 4번째 문제를 다시 낸 거예요. 어떤 자연수를 개수 써서 틀린 거 아니야? 모두 구하여라. 모두 구하여라? 그래서, 그래요. 개수 뺄게요. 이렇게 적었어요. 그랬더니 틀렸대요. 왜 틀렸을까요? 잠깐만요. 공약. 1은 그 나머지가 없어요. 그죠. 1을 나누면 1이 남을 수가 없죠. 그쵸? 또, 1을 나누면 그러니까 어떤 자연수로, 그러니까 1로, 이 어떤 수의 자연수가 1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1로 85를 나누면 1이 남는다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치? 이해되시겠어요? 또! 아니고요. 잠깐만요. 아, 63을 3으로 나누면 나눠 떨어져요. 그렇죠. 어렵다. 이런 것까지 다 구해야 돼요. 이런 문제 네. 나오면. 또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또는
방금 했던 거랑 거의 다 끝났어요. 사실 아, 알. 잠깐만요. 아, 2요. 2는 왜요? 여기 3을 2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에요. 그렇죠. 2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가 2보다 클 수가 없죠. 우리가 보통 나눗셈, 다음 주 나눗셈 잘못한 것은 했을 때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7을 뭐 2로 나눠요. 근데 2는 4, 3 따라서 나머지는 3 틀리죠. 왜 틀려요? 나머지는 나누는 수보다 항상 작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이 자리에 2가 들어간다면 2로 63을 나눴는데 나머지가 3이 될 수 없죠. 이해되세요? 2로 나누면 나머지는 1이거나 나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치? 이해되세요? 그럼요. 지금 여기에 사용된 설명이 이거예요. 나머지는 항상 나누는 수보다 작아야 돼요. 이해되세요? 따라서 지금 나머지가 얼마래? 3이 남았다고 문제 주어져 있잖아요. 그쵸? 이해되세요? 따라서 가능한 숫자는 3보다 큰 수만 가능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숫자는 4와 6과 12가 된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된다고요. 네. 오늘 수업은 우선 여기까지만 마무리할 거고요.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여러 번 들었으면 좋겠고 또는 고민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수고하셨습니다.